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믹 머스입니다. 우리 또 시험이 끝났습니다. 사실요, 저는요, 저번 주 수요일에 끝났는데요.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시험 끝난 기념으로 썰을 풀려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시험이 끝났다고 너무 이제 놀고 컨디션 관리를 개 거지같이 하는 바람에 1시에 자고 2시에 자고 했더니 입에 빵꾸가 좀 많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입에 빵꾸가 4개 정도 뚫려 있네요. 혀에 하나 뚫려 있고. 빵꾸가 뭐냐? 제가 그동안 강의에서 가끔 풀었었는데. 아, 잠깐만. 펜 어디 갔냐? 아, 누워서 썰 풀고 싶은데. 힘들어. 아, 근데 미루다가 더 미루면 좀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왜냐면 내일은 10시 이후에 집에 와서 썰을 못 풀고 오늘밖에 시간이 안 돼서 네, 이렇게 오게 되었고요. 하하. 구내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에 제가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거의 제 일생에 10년 동안 구내염에 시달리고 있다. 저는 구내염이 없는 날을 세는 게 더 나을 정도로 구내염에 항상 시달리고 있어요. 어떤 고통이냐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누군가 여러분의 입에다가 바늘을 쑤셔 넣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양치하다가 운 적이 좀 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진 않았지만, 한 적은 있습니다. 너무 아프거든요.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에? 그 정도 아니던데요? 그거는 님이 진정으로 겪어본 게 아닙니다. 저처럼 구멍이 4개가 뚫리고 거의 입 전체가 빵꾸가 뚫리면 정말, 네, 그런 말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서를 조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요. 사실 구독자가 좀 의도치 않게 900명을 넘었죠.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근데 보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실 조금 눈치가 보이네? 그래서 사실 몇 개 필터링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예, 사실 조금 dirty한 썰이 있었는데 이 dirty한 썰은 어디서 풀어야 될지 모르겠네. 얘기를 할까 말까. 아니, 근데 우리 그 정도 사이예요? 우리 그 정도 사이인가? 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시험은요 이제 5일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요. Thursday, Friday, 주말 하고 어 Monday, Tuesday, Wednesday까지 봤습니다. 근데 이제 Thursday, Friday 있는데요. What the fuck? 아이고 약간 근데 이날 3일 연속으로 제가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컨디션이 액가 됐고요. 심지어 여기에 여기는 이제 가족 약속이 있어서 밖으로 나갔다. 거의 네. 아, 일요일이다. 토요일은 쉬었고요. 사실요 토요일에 갔어야 했거든요. 아니요? 토요일에 갔어야 했는데 국어 학원이 아니 시험이 끝난 지 얼마 됐다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싫어 안 가?를 시전해가지고 사실 네 토요일에 또 안 가게 됐는데 선생님이 보강을 해주겠다고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영어를 가야 돼가지고 밥을 안 먹어야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대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밥을 거른다는 거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밥을 거른다. 나는 1년을 덜 살겠다라는 느낌으로 전 느껴집니다. 밥을 안 먹는 한 끼를 거를 때마다 제가 죽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한 끼 안 먹으면 한 하루 정도? 아니, 이제 한 달 정도 수명이 줄어드는 느낌? 저는 삼시세끼, 아니, 4끼까지 먹습니다. 저번부터 자꾸 4끼라고 하는데, 4끼까지 챙겨 먹는 사람이므로 한 끼를 줄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네, 안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문학 시험이 개 말아먹었기 때문에 개 빡쳐가지고 국어학원에 가기가 싫었어요. 꺼져라.
우리는 좀 멀어질 시간이 필요해 하고 일주일 정도 멀어지려고 학원을 째게 되었습니다. 근데 쌤이 일십하셨어요. 쌤이 물어봐 놓고 내가 답장하니까 일십하는 게 어딨어. 너무해. 아니 영어학원 가려면 어쩔 수 없지. 솔직히 제가 영어랑 국어밖에 안 다니는데 영어도 안 가면 저는 뭐합니까? 예, 맞죠? 네, 그래서 시험 봤는데요. 약간 필터링해서 썰을 하나 빼고 얘기해보자면요. 첫날에는요, 주제탐구 독서랑요, 뭐 봤지? 세계사인가? 아, 잠깐만. 아니야. 사문을 봤습니다. 둘째 날은요, 세계사랑 중국어를 봤어요. 물론 이거는요, 성적이 나오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점수는 나왔으나, 이번에는 점수 잘 나온 것만 말씀드릴 거고요. 등급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은요, 영어였고요. 화요일은요, 뭐였지? 슈퍼노바. 수요일은 국어였습니다. 근데요, 일단, 사실, 무슨 얘긴지는 제가 알려드릴 수 없으나, 첫날인 주제탐구부터 위기가 찾아왔다. 위기가 찾아와서요. 주제탐구 독서를 50분 동안 시험 보는데 그 중에 30분만 문제를 풀었습니다. 20분을 버렸어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가 문제가 생겨서 30분 동안만 주제탐구 독서를 푸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아쉬운 게 아니잖아 이러면 정말 아쉽게도 2등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몇 문제를 못 맞춰서요. 물론요 주제탐구 독서를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20분을 더 풀었어도 결과는 똑같았겠지만 개인적으로 당황스럽다. 이렇게 시험 중간에 문제가 생긴 건 처음이어가지고 그래서 3문은요 말 그대로 성공했습니다. 근데요 저는 제가 1등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에 이제 사문을요 300명이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전교생이 듣는 게 아니잖아요. 150명 정도 듣거든요. 근데 미친 사문이 91점 이상 맞은 사람이 20명이라 그랬나?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사문이 1등급이 15명인데 심지어 전 중간 때 2등급이었는데 지금 91점 이상이 20명이라는 건 제 순위가 좀 많이 낮다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또 기다려봐야 됩니다. 이건 혹시 모르기 때문에 홍몰을 시전해서 등급은 잘 모르겠고요. 중국어는요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타작 났거든요. 근데요 2등급이 나왔습니다. 등급이 나왔어요. 야르 세계사는요 인생 역전했습니다. 77점이 나왔어요. 원래 제가 이제 그 중간고사 때 세계사가 60점 후반대여가지고 3등급가 이렇게 3등급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발가락 대고 있는 정도였거든요. 이 정도였는데 이번에 마침 점수가 또 올라가지고 게다가 저는 수행도 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세계사가 2등급이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어는요 잘 봤습니다. 등급이 유지가 됐고요. 수학은요 망했습니다. 수학은 지금 기다려봐야 돼요. 국어도요 망했습니다. 기다려봐야 돼요. 국어는요 20점이 하락했습니다. 수학은요 점수가 유지되었습니다. 개판이죠. 뭐 요 정도가 좀 있었다. 시험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힘든 거는 딱히 없었는데 단지 중간에 주말이 껴져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데 뭔가 한 금요일이 지나니까 주말부터는 시험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주말에 거의 공부를 안 했어요. 저는 약간 그게 있어요. 전날에 해봤자 안 바뀐다 라는 마인드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평소에 공부해뒀으면 전날에 안 해도 그렇게 막 확 바뀌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마인드로 공부도 안 해놓고서 야무지게 쉬어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요 저는요 이때 공부 안 해서 성적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러면 안 되나? 근데 좀 그래. 뭔가 주말에 공부를 안 했어도 결과는 비슷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왜냐면 영어에서 그게 보였어요. 영어는 물론 영어를 전날에는 공부를 거의 안 했는데요.
진짜 제일 많이 준비했던 게 영어였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영어가 제일 잘 나온 건 뭐 예상 외는 아니었다. 다 예측이 되는 결과였다. 그리고 수학은 뭐 더 열심히 했는데요. 점수가 비슷하게 나와서 너무 속상합니다. 1점이 오르긴 했는데요. 1점으로 인생 여전히 가능할지. 국어는요, 망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국어 공부를 좀 안 했다는 느낌이 어느 정도 들긴 했어요. 왜냐면요, 고전문학이었거든요. 근데 고전문학 파트는 뭔가 공부를 해도 한 것 같지가 않고 연계된 시가 나오면 그대로 무너지기 때문에 야무지게 또 무너져 줬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또 야무지게 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예. 산문 강의 조회수가 엄청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자가 500명이 됐다고 멤버십 기능이 열렸어요. 근데 제가 진짜 예전부터 이모티콘 만들어 쓰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거기에 이제 멤버십을 열어놓으면은 제가 이모티콘을 제 거를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제 캐릭터로 이모티콘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제가 쓰려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썰이긴 썰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민망하거나 약간 nerdy하거나 그런 썰들은 멤버십에 따로 올릴까 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뭐냐 그 뭐지? 옛날에 한국사 강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안 올린 비공개 영상들이 좀 있어요. 그 영상들을 왜 비공개를 했느냐? 그 너무 정치적인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제가 한국사 할 때. 얘가 강의를 보시면 아실 텐데 거의 뭐 얘기를 그때 1학년 때 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지? 제 1학년 때 강의 보면은 말을 너무 많이 해요. 15분 동안 강의 시작 안 하고 얘기만 하다가 그제사 강의 시작하고 아우 힘들어 이러고 일찍 꺼버리는 그런 미친. 요즘은 좀 많이 줄였는데 그래갖고 와 진짜 너무 당황스럽다. 그래서 너무 정치적 얘기한다 또는 버튼 잘못 눌러서 얼공된다 이런 강의들은 제가 비공개로 따로 올려만뒀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편집해서 좀 올려볼까 합니다. 근데 제가요 이제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자면 이제 또 파트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사실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별로 못했는데요. 약간 자화자찬입니다. 또 TMI 얘기하면 끝이 없긴 한데요. 제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를 옛날부터 많이 들었어요. 근데요, 사실 제가 듣는 목소리가 실제보다 더 낫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은 거를 제 목소리를 들어보면, 왜 저래? 싶은 목소리가 좀 많거든요. 제가 얘기할 때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유튜브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고 이제 딱 들어보면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유튜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려가지고 상당히 막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요나스스의 공포의 발견수를 하면 사실 부정적인 게 좀 더 기억에 남아야 되지만 저는 좀 긍정적인 걸 많이 기억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뭐 단점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제 장점에 있어서는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예, 너무 좋고요. 좋습니다. 사실 제가요, 성우를 할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예전에. 지금도 하고 싶고, 뭔가 원신이나 이런 호요버스 게임 캐릭터들의 성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를 성우로 고용하실 거면 제가 구내염이 없을 때 고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고용할 타이밍이 없다고요? 그렇긴 하네. 그러면은 제가 대학생 되면은 그때쯤에 저를 고용하시면 그때는 아마 행복해가지고 빵꾸가 하나도 안 뚫려 있을 겁니다. 요즘 다시 책을 읽고 있는데요.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내가 죽인 남자가 돌아왔다라는 책이고요. 소설이 있고요. 마당이 있는 집. 요 소설도 있는데요. 이거는요. 재미나이가 추천해줬습니다. 제가 재미나이한테 야, 좀 살인 사건 일어나고 좀 추리 좀 하는 그런 소설 추천해봐라 라고 했는데 이 두 개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검색해봤는데 마침 있어가지고 야무지게 읽고 있다. 근데요. 너무 사실 내가 죽인 남자가 돌아왔다는 아직까지는 땡기지 않고요. 마당이 있는 집은 처음부터 몰입도가 좀 있어가지고 재밌게 읽고 있는데 지금 한 50페이지까지 읽었거든요. 마당 있는 집이 사람이 계속 바뀌는 건가? 내용이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주인공 1인칭 관찰자 시점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뭐가 바뀌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책을 잘 읽긴 하는데 몰입을 좀 요즘 잘 못하고 있어요. 피곤하다 보니까 제 주특기가 몰입이거든요. 물론 공부에 있어서는 이게 발동을 안 하긴 하는데 책을 읽거나 책을 쓰거나 할 때 이제 몰입이라는 걸 해요. 한번 하면은 1시간 반 정도 쓱쓱쓱쓱 지나가 있는 막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몰입이 요즘 좀 발동이 안 된다. 피곤해가지고. 근데 일단 제 입에 빵꾸가 한 달 만에 다시 뚫렸다는 것만 봐도 상당히 지금 피곤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다 때려치고 10시에 잘까 합니다. 제가 진짜 10시에 안 잔 지가 지금 거의 3, 4달 된 것 같거든요. 10시에 왜 안 자냐면 할 게 일단 너무 많고요. 학원이 10시 반에 끝나가지고 집에 가면은 11시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좀, 집에 가면 너무 출출해. 배고파. 뭐 다 먹습니다. 무슨, 야식을 맨날 먹어요? 이래서 제가 4끼 먹는다고 하는데요. 이걸 다 먹죠? 그럼요, 소화되느라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10시에 밥을 뭔가 먹게 되면 1시에 자게 돼요. 1시에 자면요, 아우, 말도 마세요. 1시에 자면요, 6시간 반도 못 잡니다. 예. 이러니까 컨디션 최악인 거죠. 아닌데요? 전 2시간만 자도 안 졸린데요? 여러분은 돌연변이이신 거예요. 진짜 구라가 아니고 돌연변이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적게 자도 덜 피곤하다고 느끼는 그런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정확히는 저도 잘 몰라요. 자세히 탐구를 해본 건 아니라. 근데요, 그런 거를 보면은 또, 이게 돌연변이가 내 친구들이 좀 돌연변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예전에 시험 기간이라고 잠을 안 자고 그냥 한 2일인가? 잠을 안 자고 시험 준비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걔가 이미 미쳤다. 얘는 이미 고장났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걔네가 진짜 안 피곤하대요. 10분 정도 자면 정신이 확 맑아진대요.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얘가 이미 수면이 없어가지고 지금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하다. 얘는 이미 죽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또 여겼던 그런 시절이 있죠.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어젠가? 잠깐만, 기억력이. 잠깐만, 나도 미쳐가고 있나? 엊그저께 친구랑 PC방에 갔어요. 제가 좀 요즘 발로란트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발로란트에 요루인가? 걔랑 KO랑 오멘? 뭐 그런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 세 명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릭터한테 빠져가지고 게임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또 발로란트를 혼자서 하면 제가 욕먹을까봐 무서워가지고 또 집에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를 만나가지고 PC방에서 게임을 하는데 친구가 음료수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라 하고 저는 짬뽕을 야무지게 먹고 있었죠. 근데 친구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몬스터 2개를 마신 거예요. 그래놓고 음료수를 하나 더 시킬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현실에서 배그를 하고 있지? 이러고 걔한테 가가지고 야, 몬스터를 2잔이나 왜 먹냐 하는 거예요. 왜냐면 걔가 게임하다가 갑자기 이제 좀 잠이 깨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이 깬다고 학교에서 자다가 게임을 하니까 이제 정신이 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몬스터 2잔을 마셔가지고 잠이 깬다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얘도 약간 정신이 나갔다. 얘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걔가 한 잔을 더 마시려고 하길래 그만 쳐먹으라고 했죠. 그래서 이미 좀 정신이 나간 친구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짜 갑자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잠을 좀 자세요. 잠은 진짜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요, 인생을 살면서 이제 학교에서 학생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학생이라는 시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단순히 성적뿐만이 아니라 성적만을 생각하면 즐겁게 살 수가 없어, 학교를. 학교를 즐겁게 다닐 수가 없고, 아프다, 입이. 학생 생활을 즐겁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학생 시기에 이제 가치관이 성립되고, 그리고 이제 몸이 최종적으로 발달을 하는 시기잖아요. 이제 성인 되면은 몸이 더 이상 안 자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남자는 22살인가? 그때까지 큰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 중요한 학생 시기에 단순히 성적만을 바라보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장 원하는 건요, 건강입니다. 학생 생활을 할 때 건강을 좀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루에 7시간 이상 자는 거, 이거 진짜 어렵지 않은데, 저는 사실 9시에 자가지고 7시 반에 일어나세요 라고 하고 싶거든요. 꿈의 인생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니까. 아니, 근데 7시간 이상 자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그냥 핸드폰을 하고 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저야 뭐 제가 엄마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데, 솔직히 손해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잠을 거르고 무슨 다른 일을 한다는 거,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밤에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서 밤에 막 미친 듯이 소설을 쓰는데, 다음날에 일어나면 다음날 컨디션 자체가 박살이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이라는 거, 꿈이라는 거 자체가 오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일에 영향을 주는 거다 보니까 그냥 오늘은 꿈을 적게 자게 되는 거예요. 아, 뭔 소리야. 그러니까 피곤하네. 피곤한가 봐. 그러니까 잠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 당장 잠을 안 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잠을 안 잔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해가 갈 건 없죠? 오늘의 여러분들한테. 근데 지금 잠을 안 잤다가 몇 시간밖에 못 자고 다시 일어나면 내일의 여러분들이 고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와닿지 않더라도 내일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좀 일찍 주무시는 게 어떨까. 지금 보고 있는 당신, 당장 양치를 하도록 해. 양치를 하면서 자도록 해. 저는요, 핸드폰을 보면 잠이 안 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핸드폰을 끄세요. 아니, 핸드폰 보면 잠이 안 와. 핸드폰을 끄면 되잖아.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새벽 3시 정도에 자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밤에 누우면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몸이 일정한 이제 생체 리듬이 있기 때문에요. 왜 다 가르치고 있냐? 생체 리듬이 있기 때문에 새벽 3시에 자는 사람이 1시에 눕는다고 해서 잠이 빨리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 운동을 많이 빡세게 하고 하면 되긴 하는데, 평소대로 한다. 그러면 1시간? 아니면 30분 주기로 땡겨보시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3시 자요라고 하신다면 나 오늘 11시부터 잔다 라고 하는 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지만 잠이 안 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2시에 자거나 이런 식으로 1시간씩 앞당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 잠 많이 자시라. 아니 더 할 얘기 없어요. 여기 아래에 뭐 할 얘기 없습니다. 그냥 잠 많이 자시라고요. 학교에서 제가 진짜 9시간 잡았는데 학교에서 잠이 안 옵니다. 수업 시간에 지루해서 하품 정도 나올 수 있지만 눈이 안 감기더라고요. 수면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실 교육부를 욕하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공개를 못한 이유가 몇 개 안 되긴 하는데, 공개 안 한 강의가 너무 갑자기 비판을 많이 해가지고 얘기하다 갑자기, 근데 교육부가요 많이 멍청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만들면 안 되죠? 응?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화를 많이 내게 돼서, 그래도 얘기를 하자면요, 이제 돌아온 교육부 비판 시간, 매번 돌아오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이 교육부 비판? 의미가 있어. 왜? 내가 학생일 때만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직접 겪어보지 않는 이상 백문이 불여일견? 인가? 아무튼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학생일 때만 느낄 수 있는 이 교육부에 대한 반감을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는 공감을 못해. 그래서 이런 거 미리미리 다 얘기를 해놔야 돼요. 제가 작품을 만들 때도 학생 때 꼭 완성을 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왜? 성인이 된 나랑 학생이 된 나는 완전 다르거든. 그니까 괜히 미자랑 성인이랑 1살 차이 나도 사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성인은 너무 달라 학생이랑. 님은 성인이 안 돼봤는데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시는데 저희 집에 성인이 있잖아요.
갓성인 있잖아요. 갓성인 보고 있으면, 갓생은 아니고 갓성인을 보고 있으면 진짜 학생 때랑 많이 다르다를 느낍니다. 네. 성인은요, 마치 동물농장을 뛰쳐나온 양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그런 느낌으로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지금 자고 있나? 잠깐만, 이거 꿈인가? 미친 거 아니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드립이었습니다. 진짜 미친 건 아니고요. 잠깐만, 이렇게 하면 10시간 30분 자네? 너무 좋은데? 여러분, 진짜 좋게 자는 건요. 잠을 자다가, 이제, 잠을 진짜 다 잤어. 아데노신이 소멸됐어. 그래서, 아데노신 맞냐? 아데노신이 소멸돼가지고, 자동적으로 깨는 거야. 여러분 가끔 하시죠? 주말에 알람 끄고 자기. 제가 그거 가끔 하거든요. 자동적으로 일어나. 그게 제일 좋은 수면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진 않았으나 그게 제일 스트레스 없고 마음이 편하고 하나도 안 피곤한 수면입니다. 결국에요.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깨고 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람을 써서 강제로 일어나게 되면요. 그 수면의 흐름이 깨지기 때문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잠에 들려는 직전에 깨면 오히려 잠을 안 잔 것보다 못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너무 집중한 상태에서 딱 깨버리면 오히려 피곤합니다. 그래서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하다는 게 그 타이밍을 못 잡아서 그래요. 그래서 1시간 반 간격으로 수면을 취하시면 좋고요. 잘 거면 9시간 딱 자시는 게 좋습니다. 10시간 반 자겠습니다. 10시간 반 못 자네요. 9시간 반 자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 비판을 해보자면, 일단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생의 시간이 성인의 시간보다 2시간 느리다. 그러니까 성인에겐 9시지만 학생에겐 7시로 느껴진다는 거죠. 뭔 말할? 여러분, 등교를 9시, 물론 정확히는 8시? 8시에 하잖아요. 여러분의 생체 리듬을 보면 6시에 등교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인한테는 8시에 등교하는 건데 우리 같은 학생들은 6시에 등교하는 느낌을 받는 거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왜? 학생의 시간이 성인의 시간보다 2시간 느리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저야 모르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사실 등교 시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아니 9시까지 등교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제 주변의 학교 하나가 8시까지 등교입니다. 저는 너무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학교가 5분 거리예요? 그러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학교가요 1시간 거리인 친구들이 있고 더 먼 시간이 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고등학교는 랜덤이잖아요. 랜덤 뽑기잖아요. 랜덤 박스. 그렇게 랜덤으로 뽑힌 고등학교라는 곳에서 수면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가는데 막 1시간 반씩 걸리고 정신 나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결론은 결론적으로 늦게 등교를 해라. 꿈의 시간표라는 걸 제가 예전에 만들었었는데요. 10시까지 등교를 해서요. 10시 반까지 체조를 합니다. 그리고 11시까지 아침을 먹어요. 아침을 너무 늦게 먹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침은요. 일어나고 나서 1시간 뒤에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일어나서 양치를 하고 물을 마신 다음에 30분 뒤에 아침을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근데 양치까지는 좀 힘들어서 양치는 안 하고 있고요. 물 마시기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 마시기 전에 입 한번 헹구셔야 되는 거 알죠? 자고 일어났을 때 입에 엄청나게 안 좋은 게 많이 있다고 해요. 그거 그대로 삼키면 으악 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 10시까지 등교를 하면요. 저는 9시에 집 밖으로 나가겠죠. 근데요, 여러분, 너무 저는요,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게 쓸데없이
너무 길게 수업한다. 수업 시간이 너무 길다. 여러분 지금 봐요. 시험 끝났죠? 학교에서 뭐 합니까? 주제 탐구하는데요. 야, 주제 탐구 일주일이면 끝나. 무슨 2주일 동안 방학을 안 주고 2주일 동안 학교에 애들을 묶어두냐. 심지어 저희 학교는 이번 주 내내 7교시였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고3이 모의고사 보는데 저희가 왜 7교시를 합니까? 어이대가리가 없습니다. 저희 같이 묶어놓는다고 무슨 영향이 있다고? 고3들 저희 신경도 안 쓰는데 짜증이 납니다. 저희 학교 정말 이상해요. 그리고 양심적으로 기말고사가 끝났으면 단축을 해야지 연장을 하고 자빠졌네 진짜. 느끼는 게요. 너무 출석 일수가 길다. 학교에서 하는 게 그리 많지 않은데 출석 일수가 너무 쓸데없이 김. 그리고 수업이 쓸데없이 김.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구시대적이야. 애들을 학교에 너무 묶어놓으려 해. 어? 그러니까 11시에 수업을 시작해.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3시까지만 해도 돼. 어? 그리고 4시까지 하는 수업들은 방과 후 클래스지. 듣고 싶은 애만 학교에서 들어라. 왜? 솔직히 요즘 사교육 너무 심하잖아요.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애들은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방과 후에 듣는 거죠. 예를 들어 수학 심화, 미적분 심화 듣고 싶다. 학교에 남아서 들으시라. 물론 저도 하고 있긴 한데 너무 힘들어요. 학교가 월, 화, 목이 이제 7교시기 때문에 수요일까지 이 수업을 신청해서 듣게 되면 너무 힘듭니다. 죽어요. 과로사 할 것 같아. 과로사. 이 아살라말라이쿰을 제가 또 안경으로 가끔 하는데 그걸 보면 동생들이 많이 웃어요. 그냥 TMI 한번 얘기해봤고요. 과로사님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 과로사 한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출석 일수가 쓸데없이 길다. 수업이 쓸데없이 길다. 우리는 5교시까지만 하는 게 딱 적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일 시간표 적절하다. 어때요? 점심 안 먹냐고요? 아니지. 1교시가 운동인데요. 그래, 초딩 때가 좋았지. 애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중학교 때가 좋았어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가 좋았어라고 합니다. 왜? 초등학교 때 4교시까지 하잖아요. 4교시까지 하면은 이제 점심 먹고 딱 집에 간단 말이죠. 그게 진짜 적절한 시간표.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진짜 우리나라 행복하게 산다, 애들. 근데 어차피 그렇게 해도 뭐야. 그거 뭐지? 학구열이 높아가지고 거기서 거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요. 학원에 많이 다니는 건 둘째치고 학교에서 너무 오래 묵어두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부를 안 하는 애들까지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고등학생들은 꼭 근데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는 당연히 죽도록 힘들어야 되고 고등학생 때가 제일 인생에서 스트레스 받는 기간이고 원래 고등학생은 그래야 돼. 원래 고등학생은 밤늦게 자야 되고 원래 고등학생은 항상 바쁘고 원래 고등학생은 항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원래 고등학생은 최악의 컨디션을 늘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이게 당연히 여겨지면 안 된다니까? 이걸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지.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으면 뭐 누구나 겪는 한 번의 고통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정신 안 차립니까? 이번에 교육부 자세히는 모르긴 하는데 예산이 늘었다고 해요. 예산이 는 만큼 좀 돈값을 하자 라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AI 교육? 오케이, 괜찮네. 난 솔직히 정보 수업 듣는 거 일리 있어. 좋은 거 같아. 근데 정보 수업 말고도요. 저희 학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애들 좀 한문 수업 좀 하자. 좀 한국사도 좀 하자. 이거 좀 공통 과목에 넣으면 덧나냐? 아니 그럼 애들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니 그럼 국영수 비중을 줄이면 되잖아요. 아니 꼭 4시간씩 해야겠어? 3시간씩만 해도 안 죽어. 어? 왜 그러는 거야 진짜. 4시간 하면은 지겨워가지고 토 나온다고요. 그리고 솔직히 인간적으로
한국사를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한국사가 수능을 보잖아요. 수능 때 한국사가 필수잖아요. 심지어 최저에 한국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왜 한국사는 공통 과목이 아니야? 나는 한국사를 배운 기억이 1학년 때밖에 없는데 수능을 어떻게 보지? 아니, 대가 융통성이 없다니까? 나는 이 통합을 한 사람의 대가리가 이해가 안 돼.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수능 통합은 도대체 누구의 대가리에서 나온 얘기야? 너무 멍청해. 내신을 본 적이 없나 봐, 그 사람은. 아,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갔는데요. 불만이 많아가지고. 아니, 수능 통합 잘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본 적이 없어. 왜 그러는 거냐고. 왜 수능을 통합하겠다는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한 거지? 아니, 이게 아다리가 안 맞는 게요. 사실요, 고등학교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수능을 같이 준비할 수 있게 해줘야 애들이 좀 숨이 터지잖아요. 숨이 좀 이렇게 괜찮아지잖아요. 근데 지금 통합으로 보겠다는 거는 네가 선택하지 않은 과목도 공부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뭐 어쩌라는 거야? 어? 인재를 찾겠다는 거야? 인재가 그런 데서 나오냐? 어? 그리고 심화를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 나 교육부의 생각을 모르겠어. 심화를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배우고 싶은 부분을 선택해서 들어서 직접 그 과목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그런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인재를 찾는 게 정책 아니었어? 수능을 공통으로 봐버리면은 좀 엇나가지 않아요? 좀 분별이 좀 안 되지 않나? 양치기로 가지 않나? 약간? 어? 아니 공통 과목은 거의 사회를 한 4개인가 합쳐놓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5개인가? 그 정도 합쳐놓은 건데 그거를 지금 한 시간에 한 과목으로 보겠다는 거지. 얘네는 왜 이러는 걸까? 그럼 뭐 과학이랑 사회를 둘 다 잘하는 사람이 이득을 볼 수 있게 만든 건가?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애들이 너무 쓸데없이 붙잡아 둔다니까? 문과 애들 과학 풀라고 하면 못 풀죠. 그냥 잡아놔서 어디다가 쓰니. 도대체 나는 과학을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선택 과목에 과학이 있지도 않은데 수능 때 왜 과학을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사회랑 과학 둘 중에 하나라도 응시를 안 하면 미응시가 된대요. 그러니까 피곤해. 애들 뒤지겠는데 문과 애들 지금 과학하게 거기 방치해두고 이과 애들 문과 그거 사회 풀기 방치해두고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라니까 선택 과목이랑 수능이랑 따로 간다고요 지금 이상하다니까 정책이 개똥 같다니까 내가 더 잘 만들겠어 왜 굳이 원래 있던 거를 바꾸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실 거면 개혁을 하셔야지 다운그레이드를 하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문은 왜 얘기했느냐 애들이 고전을 어려워하는 게요 한문이 어려워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고요. 요즘 애들이 어휘력이 딸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휘력 딸린다라고 예시로 나오는 단어들 보면 대충 한자에서 유래된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그거 모르는 게요, 사실 당연한 게, 저 새끼 저걸 몰라? 이러고 화를 내면 안 되는 게, 한문 과목을 중학교 때 이후로 한 번도 안 들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물론 듣는 학교도 있겠지. 근데 저희 학교는 아예 없어요, 한문이. 그러니까 선택 과목으로 제2외국어에 대신 한문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저희 학교는 한문을 15명이 들어가지고 1등급이 2명밖에 안 돼. 아니 누가 합니까 한문을. 어? 내가 봤을 때 제일 필요한 거는 한문이라는 공통 과목이 필요한데 학교에서 지금 이걸 제2외국어에다 빼놨어. 야 근데 한자가 외국어냐? 어? 이 한문도 공통 과목에 넣어야 돼요. 이 한문을 공부하면 어차피 자동적으로 어휘력은 늘어나게 돼 있어. 한자를 공부하면요. 진짜 어휘력이 늘어나요. 근데 이렇게 한문을 공통 과목에 넣어두지도 않고 학교에 15명밖에 안 듣는 이런 한문 과목을 지금 어? 이거를 이제 선택 과목으로 넣어놓고서 애들 어휘력이 딸린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어이가 없다. 사실 애들이 어휘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 디지털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좀 영어를 너무 과하게 시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너무 문법적인 것밖에 없고
솔직히 영어 단어 외우잖아요? 한국어 뜻을 모르겠는 단어가 몇 개 있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영어 단어는 외웠는데 뜻을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뜻이 이게 뭐야 이게? 뭔 뜻이지? 한국어를 모르겠어. 영어는 알겠는데. 이런 사태가 온다고. 예? 그러니까 영어에 좀 집착을 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제가 영어가 제일 잘 나오긴 했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진짜 좀 어휘력이 딸린다는 게 영어 유치원부터 좀 잘못됐다. 아, 얘기가 너무 길어지네. 요 정도만 하고요. 그리고 꿈의 학교 해가지고 사실 저는요. 국어는 필수로 들어. 왜? 국어랑 한문은 한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잖아. 모국어를 잃으면 안 되죠. 근데 영어랑 수학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문과 애들은 영어를 듣고 이과 애들은 수학을 듣고 그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문과 이과가 너무 따로 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요 제가요 저도 완전 문과는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사실 지구과학은 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했고 지구과학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 저는요 이과라고 생각했어요. 저를 성적이 안 나오니까 문과로 튼 거긴 한데 저는 제가 이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 문과로 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국어와 한국사가 이제 영어랑 수학까지 그러니까 국영수 자체가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그래서 문과랑 이과를 나눠서라도 영어 수학을 좀 따로 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문과랑 이과를 정확하게 나누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알지만 않다는 걸 알아요. 근데 대학에서는 저희는 수능 과학 최저를 보겠습니다. 저희는 수능 사회 최저를 보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결국에 아직까지 제도는 문과와 이과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과 이과를 통합하겠다는 거는 조금 준비가 많이 안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꼭 5년마다 개정을 해야 돼? 1년 좀 늦게 하면 덧나? 어?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뭔 얘기하고 있었지? 아무튼 교육부 비판을 좀 해봤습니다. 예. 오늘 좀 텐션이 안 올라와서 목도 아프고 입도 아프고 졸리기도 하고 그냥 컨디션이 최악인데 가볍게나마 가볍진 않긴 한데 42분 정도 대화를 해봤고요. 제가 TMI를 엄청나게 풀고 싶은데 다음에 TMI 풀러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전 마탱이 가가지고요. 빨리 자야 될 것 같아요. 아 요즘 콜티스가 너무 좋은데 레드레드 그거 춤이 진짜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코르티스 특유의 그 시원시원한 안무와 뭔가 자다 깨서 쓴 것 같은 그런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좀 듣고 있는 게 아사히 벌컥벌컥 땡겨 땡겨 아사히인데요. 이 아사히가 저는 술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벌컥벌컥 땡겨 땡겨 흥이 올라 이래서 아 뭐야 이거 술이네. 근데 콜티스에 나랑 동갑인 사람이 2명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지 하고 찾아봤는데 이거 그냥 음료수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인생에 약간 미, 감, 몰라. 아무튼 미각, 미학? 그러니까 일상에 있는 것들을 미술적으로 보는데 코르티스가 좀 재능이 있지 않나. 작사, 작곡 다 하잖아요. 이 코르티스 우리 개인적으로 좀 이런 걸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어 가사가 많아서 제가 좋아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내용이 별거 없네요. 진짜 이번 그 영상은 2배속으로 들어도 된다. 너무 말이 느리잖아. 아, 그리고 제가 진로도 바뀌었어요. 이거는 근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니까 생각났는데, 저 이제 군인은 안 하기로 했고요. 꿈이 이렇게 자주 바뀌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군인은 안 하기로 했고요. 프로파일러를 꿈꾸게 됐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죠, 여러분. 안녕!